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8월 18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8월달 증시 분위기를 체크하고 8월 17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쓰리가 예상하고 있는 8월달 증시는 전강 후 약이 될 것이다 였습니다. 그 이유는 7월달 FOMC 회의가 끝난 다음 9월달 FOMC 회의까지 한참 시간이 남았고 그 여유로운 시간 동안 쓸 카드가 많은 뉴욕 증시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해서 증시를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11월달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증시에 정치적인 입김을 살짝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8월달 중순까지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였죠. 그런데 미쓰리는 이렇게 상승하는 분위기가 일단 7월 말부터 반영이 됐기 때문에 8월달 중순부터는 이게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라는 걱정을 다시 하기 시작하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7월 말에 증권사들이 제시한 8월달 코스피 상단 2600포인트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고요. 특히 쓸카드가 많은 뉴욕 증시는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상승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결국 미국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며 특히 미국은 선진국이고 대한민국은 신흥국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주제 파악이 이제 될 시점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쓰리의 시황이 여러분들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전해드리는 내용이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진행하셔라 라는 건데 사실 이게 제가 최근에만 말씀드린 게 아니죠. 작년 말부터 여러분 2022년 증시는 선수들의 장이니까 방망이 짧게 잡고 주린이 분들 굉장히 고통스러운 장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남은 2022년 주식시장도 지혜롭게 잘 운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딱 두 가지만 갖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항상 시황은 만원경을 끼고 멀리 봐야 되고 종목은 현미경을 붙잡고 깊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 종목이 실적이 좋아, 뭐 이 종목이 외국인들이 샀어, 뭐 이런 단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종목이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매매 유형, 그 스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분석을 하고 매매를 해야지만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8월 17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좀 점검해 볼 텐데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 S&P 500이 0.72%, 나스닥이 1.25% 하락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를 보면 7월달 FOMC 회의록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정말일까요?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정말 이 이유 때문에 하락한 걸까요? 이 이유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는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런 식의 분석은 전혀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왜냐? 자, 여러분 7월달 FOMC 회의는요. 회의록은요. 과거 데이터입니다. 그죠? 7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75bp 금리 인상한 다음에 우리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라는 전망이었는데 이미 7월달 7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연준은 앞으로 계속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대신 전제가 하나 있었죠. 지표들을 좀 확인할 것이다.
그래서 7월달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 뉴욕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여러분 9월달 FOMC 회의가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자, 7월달 FOMC 회의록을 보면은요.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 강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다라고 예고했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2%입니다. 그런데 6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 9.1%였고요. 7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 8.5%였습니다. 물론 6월달 대비 꺾인 거는 맞습니다만 여전히 연준에서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2%에는 한참 남았죠. 결국 연준은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저는요, 연준이 목표로 세운 2% 목표, 성장률 목표, 인플레이션 목표 못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대는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정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자, 오히려 진짜 7월달 FOMC 회의록 때문에 다우지수가 하락했다면 미국의 금리 선물 시장에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36.5%가 됐고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63.5%로 높아졌습니다. 뭔가 여러분 모순이지 않습니까? 8월 17일 수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그 하락한 이유는 뉴욕 증시에서 생각하기를 7월달 FOMC 회의록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7월달 75bp 금리 인상에 이어 9월달 금리 인상 75bp 가능성이 높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떨어지고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8월 17일 수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한 결정적인 이유는요. 이날 발표된 소매 판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달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증시 분위기는 전강 후 약이라고 했잖아요. 8월 중순까지는 증시 분위기가 괜찮을 건데 그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근거가 뭐냐면 일단 9월달 FOMC 회의가 한참 남았고 두 번째 8월 초에 발표한 고용지표가 좋았고 세 번째 그 다음 주에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지표가 둔화됐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냉정하게 시장을 봤을 때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증가되고 실업률은 떨어졌지만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미 26만 건, 거의 27만 건까지 올라와 있고 그리고 어제 발표된 경제지표 안 좋았잖아요. 신규 주택 착공 지수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리고 8월 15일 월요일 날 발표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8월달 제조업 지표도 오히려 마이너스로 하락하고 그 하락폭이 무려 42포인트나 됐습니다.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미쓰리가 예상하건대 8월 중순까지는 인플레이션도 꺾이고 고용지표도 좋았고 9월달 FOMC 회의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올라갈 수 있지만 이제 9월달 FOMC 회의도 점점 디데이 30일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8월달 중하순으로 넘어가면서 경제지표들이 둔화되는 제조업 지표라든가
뭐 이런 심리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특히 주택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를 돌파했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생각보다 크게 둔화된다면 결국 미국도 이제 어느 정도 꿈을 좀 깨고 아이고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구나 라는 주제 파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왜 미쓰리가 이날 8월 17일 수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를 소매 판매라고 보고 있냐면요. 자, 여러분 전월로 돌아가면 한 달 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6월달 소매 판매가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시장 예상은 0.9% 증가를 예상했는데 0.9%보다 잘 나온 1.0%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미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보다 저렇게 늘어난 이유는 어쩌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걸 우려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재기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계속 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 당장 소비하지 않아도 집에 창고에 좀 두고 쓸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을 사재기해서 소매 판매가 증가됐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시했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홈디포라든가 타깃이라든가 이런 소매 업체들의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해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6월달 소매 판매가 예상치 0.9보다 잘 나온 1.0이 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증시가 재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6월달 소매 판매 지표가 한 달 전에 발표됐던 전월 대비 1.0%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0.8% 증가로 하향 수정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달 전에 시장 예상이 0.9였는데 1.0이 아니라 0.8이었다고 하니까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둔화됐다는 거였죠. 언제요? 한 달 전에. 그리고 이날도 7월달 소매 판매도 6월달 소매 판매와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경제에서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분기 대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둔화라고 해석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최근 들어서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일주일 만에 연병할 수치가 막 1만 건씩 왔다 갔다 해요. 이거를 수정까지 고려해서 체크를 하면 어쨌든 지금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만 건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수치예요. 뭐 굉장히 안 좋기보다는 이제 이게 한 27만 건만 넘어가 버리면 30만 건 금방 옵니다. 8월 17일 수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요. 소매 판매가 부진했다. 즉 뭡니까? 경기 침체 우려감입니다. 그러면 한 달 전에 소매업체들 실적이 좋아서 안 좋았다고 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소매 판매 실적이 예상 0.9였는데 1.0% 증가됐다고 경기 침체 아니라고 환호했는데 한 달 뒤에 지금 뚜껑을 다시 열어보고 수정된 수치를 보니까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롱당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경제는 지표 흐름을 잘 봐야 되고요. 단순히 전문가들이 7월달 소매 판매는 전월과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거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아주 꼼꼼하게 수정분까지 고려해서 체크를 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8월 초에 발표된 7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52만 건이 나왔죠. 시장 예상은 25만 명이었습니다. 실업률도 전월 대비 0.1% 떨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미쓰리 생각은 왜 저렇게 좋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분석해 본다면 앞으로 경제가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취직을 하고 보자. 일단 경제활동을 하고 보자. 이런 심리가 작용해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를 한 것이고 그들이 좋다고 우겼던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부진했고 7월달 소매 판매는 6월과 거의 변동이 없었다. 결국 7월달 소매 판매도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고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도 굉장히 큰 폭으로 마이너스 하락 전환했고요. 주택 지표도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요, 뉴욕 증시에서 미국 경제 좋아라고 뭔가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기가 좀 어려운 지표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S&P 글로벌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S&P 글로벌 PMI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달에 47로 떨어졌었거든요. 8월 17일 수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요. 과거 데이터,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데이터인 7월달 FOMC 회의록 때문에 하락한 것이 아니라 6월달 소매 판매 수정분 그리고 그 수정분과 거의 변함없이 발표된 7월달 소매 판매를 가지고 미국 경제가 걱정스러우네 라는 부분의 심리가 조금 더 많이 작용을 했고요. 오히려 그러한 심리가 7월달 FOMC 회의록에서 언젠가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다라는 이 멘트에 촉각을 세우고 경기 침체가 되면 얘네들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경기 침체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오늘이 8월 18일이고요. 이제 8월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지나가고 있죠. 현재까지는 미쓰리의 시장 분위기가 시장 전망이 다 틀리지 않았고 그리고 현재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황을 마치 비 오는 날 파전 뒤집듯이 김치전 뒤집듯이 막 뒤집는 시황은요. 절대 신뢰하시면 안 되고요. 1년 시황, 최소한 한 달 시황 같은 경우에는요. 큰 그림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매매를 하셔야지만 여러분의 투자 원칙이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자, 대한민국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이 2,501포인트네요. 네. 자, 시장 분위기 지금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많이 반등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이 좀 불안불안합니다. 예. 외부적인 악재가 아직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방송에서 유로전, 경기 침체, 독일 얘기 이런 거 해드리잖아요. 이런 건 아직 반영도 안 됐고요. 그리고 긴 장기적인 그 안목으로 봤을 때, 윤석열이 어제 100일 기념 연설에서 자신의 업적이라고 얘기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켰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앞으로는 이제 부동산 가격을 회복시켜야 되는 그 엄청난 숙제를 이제 떠안게 되는데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네. 부동산 악재는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저는 이따 5시에 새날에서 뵙고요. 돈다방 미쓰리는 금요일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